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내려다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있으신가요?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작은 하얀 거품들을 보며 설마 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몇 달, 몇 년을 그냥 넘어가시죠. 하지만 그 작은 거품은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변 거품이 3일 이상 지속되는 분들 중 80% 이상이 이미 신장 기능에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40년간 신장내과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낸 놀라운 과일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리고 계신 그것이 사실은 신장을 살리는 보물이었다는 진실도 함께 말이죠. 우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게 항상 위험한 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소변을 볼 때, 변기 청소제가 남아있을 때, 급하게 볼 때 생기는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비누 거품처럼 크고 투명하죠. 하지만 위험한 거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고 10분이 지나도 작고 끈적한 거품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계란 흰자를 물에 풀어놓은 것처럼 끈적하고 여러 층으로 겹쳐 있는 거품이죠. 이런 거품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신장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본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단백질이 바로 거품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병원에 오신 이정근 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6개월 동안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물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 손상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1단계,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 회복이 가능한 단계죠. 2단계, 발목과 눈꺼풀이 붓기 시작합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거나 정강이를 누르면 손가락 자국이 한참 남아있다면 신장에서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단계, 몸에 피로감이 몰려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찬다면 신장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독성물질이 몸에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4단계, 몸속 독성물질이 쌓이면서 구토나 어지러움이 나타납니다. 또한 소변량이 확연히 줄어들거나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가 오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작년에 박미선 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1년 동안 이런 신호들을 모두 무시하셨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물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발목이 부어도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기운이 없어도 요즘 날씨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크기가 정상보다 30%나 줄어들어 있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박미선 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 1년 전에 왔으면 괜찮았을까요? 네, 괜찮았을 겁니다. 1년 전에 오셨다면 지금처럼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낸 그 과일이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이요?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그 수박 말인가요?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박 속에는 신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시트룰린은 우리 몸의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좁아진 수도관을 다시 넓혀주는 것처럼 말이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넓어지면 더 많은 피가 흘러들어가고 그러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시트룰린은 신장에 쌓인 독성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도와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수박을 드시고 나서 버리는 그 껍질, 그 하얀 부분에 과육보다 2배나 많은 시트룰린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린 수박 껍질이 사실은 버려지는 보물창고였던 셈이죠. 실제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하신 환자분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영수님의 경우 처음 오셨을 때 단백뇨 수치가 300이었는데 수박을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만에 150으로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최순자님은 신장 기능이 40%에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60%까지 회복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보신 최순자님이 선생님, 정말 수박 때문인가요? 하고 믿기 어려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하루에 300g에서 5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수박 한 조각에서 2조각 정도예요. 둘째, 가능하면 공복에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뒤 30분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해요. 껍질의 하얀 부분을 과육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싱거울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넷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신장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수박에도 당분이 있으니까요. 또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수치를 확인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수박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몇 가지 과일을 더 함께 드시면 신장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마치 청소부처럼 우리 몸속 독성물질과 약물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특히 신장에 쌓인 중금속이나 오래된 약물 성분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도와줘요.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셈이죠.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신장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요로 감염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이 회복되는 동안 다른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같은 존재죠.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손상된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도 들어있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도 신장 회복에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이 자야 신장도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뒤 30분 후에 수박을 드세요. 껍질까지 갈아서 주스로 만든 걸로 말이에요. 오전 간식으로는 사과 반 개 정도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점심 드신 뒤 2시간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한 잔, 시중에 파는 가당 제품 말고 100% 크랜베리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체리를 5개에서 10개 정도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4번 각각 다른 시간에 나눠서 드시면 24시간 내내 신장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구멍을 막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계속 구멍을 뚫고 있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실수는 물을 잘못 마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많이 마시면 되겠지 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시는데 이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체중 1kg당 30ml씩 계산해서
그 양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1.8리터, 대략 9컵 정도를 1시간에 한 컵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염분을 갑자기 확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2g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하지만 갑자기 확 줄이면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첫 번째 달에는 평소 염분의 80%만 사용하세요. 두 번째 달에는 60%로 줄이고 세 번째 달에는 40%까지 줄여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줄이면 미각이 서서히 적응해서 싱겁다는 느낌 없이 줄일 수 있어요. 대신 마늘, 양파, 생강, 후추, 레몬즙 같은 것들로 맛을 내면 염분을 줄여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는 고단백 다이어트입니다. 요즘 고단백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건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게 바로 신장의 일이에요. 적정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입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48g, 대략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 정도가 적당해요. 실제로 작년에 오신 박철민 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근육 키운다고 프로틴 파우더를 하루에 2번씩 드시고 닭가슴살도 매일 먹으셨는데 6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박철민 님이 근육 만들려다가 신장을 망쳤네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장 회복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적절한 운동은 신장을 살리는 특효약과 같습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가장 좋은 건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하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딱 적당해요. 운동이 신장에 좋은 이유는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늘어나죠. 둘째, 신장의 역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셋째, 운동을 하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돼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수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4시간이 바로 신장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야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신장 세포들을 복구하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수면을 방해받는 이유 중 하나가 야간뇨예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시고 잠들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신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님은 작년 3월에 처음 오셨어요. 소변 거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검사를 받아보니 단백뇨 수치가 250, 신장 기능은 4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철수님은 정말 성실하게 따라 하셨어요. 첫 번째 주부터 수박 주스를 매일 아침마다 드셨고 두 번째 주부터는 사과를 추가하셨어요. 세 번째 주에는 크랜베리를, 네 번째 주에는 체리까지 완성된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8주가 지난 뒤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백뇨 수치가 250에서 60으로 75%나 줄어든 거예요. 신장 기능도 40%에서 65%로 회복됐습니다. 김철수님이 결과를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정말 과일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군요. 그럼 여러분도 김철수님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에는 수박 주스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박 과육과 껍질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한 컵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여기에 사과를 추가하세요. 오전 10시쯤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점심 후에 추가하세요. 네 번째 주에는 저녁에 체리 5개에서 10개를 드시면서 완전한 루틴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한 달에 걸쳐 천천히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쉬운데 가족이 함께 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장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것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수박을 사실 때 껍질까지 생각하세요. 그 하얀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보물입니다. 소변 거품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제 더 이상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어가지 마세요. 아침 수박 주스부터 시작해서 하루 4번의 과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물은 조금씩 자주, 염분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단백질은 적정량만 드세요. 적당한 운동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깊은 잠도 잊지 마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부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없어진 건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혈압약 없이도 혈압을 정상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